드디어 기다리던 연인 11회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방송 내용을 숨기기 위해 예고 영상 장면과 오디오 싱크를 틀리게 하다 보니 내용이 더 뒤죽박죽돼 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알기 쉽게 길채가 비녀를 꽂게 된 이유부터 납치된 후에 청에 끌려가는 상황까지 분석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채와 헤어진 후에 청나라에 도착한 장현은 괴로워하며 내관 표원겸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영영 잃었다며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표원겸은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사라진다고 말하며 위로하죠. 이어 장현은 누군가에게 죽을 만큼 보고 싶다면 연통이라도 넣으라고 말하며 담담한 어투로 조언하는데요. 아마도 이는 종종이를 못 잊고 그리워하는 구잠에게 조언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다음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죠. 한 번은 길채가 비녀를 꽂지 않고 달을 쳐다보더니 또 한 번은 길채가 은비녀를 꽂고 나오더니 누군가를 보며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먼저 비녀를 꽂지 않은 길채 장면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길채는 달이 뜬 밤에 홀로 나와 달을 바라보며 장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을 청하기 전이었기에 머리를 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쓰겠지만은 역시 밤 공기가 차가워 걸쳤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 장면과 겹쳐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참고로 길채가 비녀를 꽂지 않고 있는 이 사진은 배우 안은진이 연인 파트2 촬영 중에 시청자분들께 추석 인사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길채가 구원무와 혼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회에서 길채가 스스로 자발적 파혼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길채가 장현 앞에서 구원무와 다정한 모습을 끝까지 보였던 이유도 아픈 아버지를 두고 함께 떠날 수 없기에 장현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후 장현이 떠나는 걸 확인한 뒤에 길채는 구원무에게 전날 밤 일을 사실대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장현과 하룻밤을 보냈으며 그분만을 나의 서방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나리께서 저와 가족들을 보살펴 주신 것을 알기에 차마 그분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나리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혼례를 치르는 것도 말이 안 되기에 파혼해달라 요청했겠죠. 만약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구원무는 눈물을 흘리며 길채를 포기하고 놓아줄 것 같습니다. 이후 길채는 은혜처럼 장현을 자신의 서방님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를 스스로 올린 게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길채는 그동안 은혜를 많이 따라했었습니다. 은혜가 꽃다림 간다고 하니 따라갔고 은혜가 남준 도령이 떠나기 전 혼례를 올린다고 하니 공순약과 혼례를 약속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은혜가 성황당에서 빌 때도 은혜를 따라 빌었고 은혜가 부상당한 남현준을 위해 손이 부르트도록 약초를 캐자 옆에서 또 같이 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채가 은혜를 따라 한 것이 바로 비녀를 머리에 꽂은 것입니다. 당시 은혜는 남준 도령과 혼담이 오고 간 것만으로도 그의 안사람이라며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았으니까요. 즉 길채도 장현 도령이 비록 떠났지만 이미 하룻밤을 함께 보낸 장현의 안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은 것이죠. 다음은 길채가 비녀를 꽂고 나와 환하게 웃던 그 장면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길채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토록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즉 장현이 아니면 은혜와 남준도령이거나 종종이 또는 방두네와 가족들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한 사람은 바로 여동생 영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길채가 환하게 웃는 장면 뒤편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만 보여서 잘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복장을 보니 대나무 페랭이 모자를 하고 있는 가마꾼처럼 보입니다. 즉 이날은 영채가 시집을 가는 날로 길채가 꽃가마를 대기시켜 놓고 예쁘게 신부 옷을 입고 나온 영채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길채는 지난 9회에서 영채와 약속했었습니다. 꼭 오동나무 괴짝에 비단 꼭꼭 채워서 시집 보내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길채는 머리에 비녀를 꽂고 유씨 집안 장녀이자 집안 어른으로서 동생의 혼사를 준비한 것이죠. 다음은 길채가 납치되던 그 장면으로 가볼 텐데요. 그 전에 현재 공홈에 올라온 연인 11회 예고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길채는 한양에서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양음이나 누군가의 사주로 길채가 납치된 것일까요? 전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 8회에서도 청나라 병사들이 길채를 납치하려고 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행렬에는 세자 전하도 있었는데 청나라 군사들이 그런 행패를 부린 것이었죠. 즉 청나라 병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여인들은 그저 큰돈을 벌 수 있는 물건쯤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청에 보내는 조선의 공녀나 반청 세력들을 잡아 포로로 압송하는 청나라 사신들을 따라왔다가 민간인 복장으로 변복한 후에 도성에 잠입해 예쁜 부녀자들이 보이면 몰래 납치한 다음 청나라에 끌고 가 높은 값을 받고 팔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길채가 끌려가면서 자신은 포로가 아니라고 외친 것이었고 납치범들은 물건 값을 높게 받기 위해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길채를 수레에 태운 것이었죠. 참고로 지난 10회에서 이런 부분을 구원무도 언급했었죠. 근자의 부녀자를 납치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길채와 종종이는 노예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려 어느 황실 집안의 궁녀로 들어간 듯 보입니다. 그러다 연인 파트2 티저 장면에서 본 것처럼 배우 이미도에게 뺨 맞고 꽃병에 이마가 찢어지고 손목이 잘릴 뻔한 위기에 처하는 등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건 11일 공개된 길채 스틸컷 장면인데요. 길채가 꽃병에 맞아 이마가 찢어진 후에 종종이와 함께 있는 걸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마음이 찢어지네요. 한편 청나라로 간 장녀는 조선인 포로들의 탈출을 돕는 일을 하는 듯 보입니다. 예고 영상을 보면 청나라에서 도망친 나이 어린 여인들이 남장을 하고 장영과 구잠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 의주 쪽으로 도망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포로 사냥꾼 각화에게 딱 걸려버린 것이죠. 이에 장녀는 오늘 본 것은 못 본 거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각화는 이미 자기 마음에 품은 장연을 위해 그 부탁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후 장연은 의주 형님 양천을 구한 후 다음 구해낼 포로들을 물색하던 중 종종이를 발견하게 되고 길채가 청의 노예로 팔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연이 너무도 놀라 종종이에게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말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때 길채는 이마가 찢어져 얼굴에 흉이 졌다는 이유로 다시 노예시장으로 팔려나갔고 종종이만 그곳에 남았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서 장연이 길채가 있는 노예시장으로 뛰어가 길채를 구해낸 것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